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던 도중 인사팀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참 이상하단 말이야. 생각해봐. 우리 회사가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분명 근무 조건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 김대리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그렇죠. 저도 근무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입사한걸요. 그렇지. 근데 퇴사율이 왜 이렇게 높냔 말이야. 그것도 하나같이 여직원들만 말이야.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평소 유능한 여직원들 뽑기 힘들어서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말이야. 인사팀장이 답답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인사팀장님과 저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팀장님이 저를 조금 더 각별하게 생각했다고 해야 할까요? 팀장님과 제가 졸업한 대학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거든요.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대학 졸업했으면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회사로 온 거야? 그게 저는 대기업이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무 환경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아서요. 제 대학 친구들 보면 대기업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 저는 그냥 근무 환경이 좋은 유명한 중견기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이랑 이 회사랑은 월급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괜찮겠어? 아니면 혹시 인사팀장이랑 무슨 관계인 거 아니야? 인사팀장님이랑 대학 동문이잖아. 가만 보자. 송도 같은 김씨네? 혹시 친척이거나 그런 거 아니야? 선배 직원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사팀장님과 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인사팀장을 라인이라는 소문이 회사에 돌기도 했답니다. 오며 가며 인사팀장님이 저를 많이 챙기는 편이었거든요. 암튼 그날도 인사팀장님이 제게 특히나 여직원들 퇴사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궁금한 듯 물어봤는데요. 그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하나 잠시 잠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회사에서는 항상 입조심을 해야 한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눌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흘리듯 했던 말이 나중에는 크게 부풀려지기도 했고 나름 비밀이라고 말했던 것이 다음날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말을 함에 있어 늘 신중함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그게 누군가의 험담이라면 더욱더 말이죠. 다만 칭찬을 함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었는데요. 칭찬은 아무리 소문이 나도 문제될 게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인사팀장님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도 서열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서열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힘 앞에서 다들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과장이라는 여자 과장이 있었습니다. 이 과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회사 상무의 조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름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스카웃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얍삽한 직원들이 이 과장 라인에 합류하기 위해 아부를 하곤 했고요. 특히나 여직원이라면 이 과장 눈밖에 난 순간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기에 다들 살기 위해 눈꼴이 시려울 정도로 이 과장에게 아부를 하곤 했습니다. 여직원들이라면 통과 의례로 이 과장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여직원들이 눈치가 빠른 편이었기에 이 과장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라도 하면 행동대장인 박 대리가 나서서 다른 직원들을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군대의 조직 문화에 버금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입사를 한 뒤 제가 많이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과장이 조금 뚱뚱한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책상 위에 항상 간식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저는 초콜릿을 한꺼번에 그렇게나 많이 먹는 사람은 처음 봤던 것 같네요. 플라스틱 커다란 통에 들어있던 초콜릿이 반나절 만에 다 없어지는 진 풍경을 자주 보기도 했거든요. 거기다 수시로 과자를 먹어댔는데요. 과자도 양이 엄청 많은 노래방 새우깡만 먹곤 했습니다. 그 노래방 새우깡을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치우는 모습에 기겁을 했답니다. 문제는 혼자만 먹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어김없이 여직원들에게도 그 과자를 강요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군것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장은 그러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조건 먹으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곤 했어요. 그러면 여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억지로 먹곤 했고요. 어느 날은 한 신입 직원과 같은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제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 과자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밀가루가 잘 안 맞아서요. 근데 이 과장님이 계속 먹으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전 밀가루 들어간 음식 먹으면 장이 안 좋아서 다음날 내내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하거든요. 그럼 안 먹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안 먹으면 이 과장님의 갈굼이 시작돼요. 갈굼이요? 기한지 올리면 결제도 잘 안 해주고요. 다시 만들기를 몇 번을 해야 그제서야 결제를 해주거든요. 암튼 그 보복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자기가 준 거 안 먹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안 그러던데요? 그야 남자니깐요. 그리고 이 과장님이 잘생기고 키가 큰 남직원한테는 더 잘해주잖아요. 근데 여직원들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사무실 여직원이 자신보다 더 뚱뚱해지길 바라는 사람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저한테도 계속 뭘 먹이는데 요즘 아주 고역이 따로 없어요. 게다가 이 과장님이 담배도 피우는데 하물며 그것도 같이 안 피운다고 눈치 준다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퇴사해야 하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직원이 긴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여직원은 많이 힘겨워 보였는데요. 이 과장이 수시로 불러다가 뭔가를 먹이는 듯 해 보였거든요. 그 모습에 이 과장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답니다. 마치 자신보다 예쁜 여직원은 인정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었던 것일까요? 이 과장의 만행은 계속되었는데요. 문제는 윗사람들이 볼 때는 이 과장이 여직원들을 잘 챙기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웬만한 여직원들은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관두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직원들을 더 챙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과장이 여직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 과장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그 여직원도 결국 회사를 관뒀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고 어느 날은 제가 인사팀장님에게 이 과장의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기도 했지만 인사팀장은 이 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과장은 상사들에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잘하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여직원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여직원은 키도 크고 얼굴도 많이 예쁜 모습이었어요. 인사팀장님이 직원들에게 강조하듯 직접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직원들의 퇴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았어요. 저기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 김다슬 씨입니다.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잘들 챙겨주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이 과장의 표정을 바라봤는데요. 표정이 아주 그냥 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과장은 여직원이 예쁘면 예쁠수록 더욱 악랄해지곤 했기에
다슬 씨의 앞날에 먹구름만 가득해 보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날부터 이 과장이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다슬 씨를 따로 불러서는 꼬치꼬치 캐묻고 있었어요. 다슬 씨, 내가 보니 학벌도 좋던데 왜 이 회사에 들어온 거야? 내가 들어보니 대기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하던데. 그냥 여기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요. 근무 환경도 마음에 들고 회사 미래도 많이 밝아 보이기도 하고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맨날 야근에다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저는 그냥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뭐야, 그럼 다슬 씨 말로는 우리 회사가 많이 널널하다 그런 말인 건가? 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 실수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눈치 하나는 빠르네. 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막 내뱉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지. 안 그래? 이 과장이 초장부터 다슬 씨를 바짝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비겁해 보이기만 했는데요. 본인이 뚱뚱하고 못생겨서 자존감이 낮은 거라면 스스로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애꿎은 사람들에게 왜 화풀이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암튼 그 뒤로도 이 과장은 수시로 다슬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예전 방법을 그대로 썼던 것이죠. 군것질거리를 잔뜩 사와서는 다슬 씨를 불러서 말했어요. 다슬 씨는 너무 말라서 영 매력이 없어. 조금은 통통해야 볼만한데 말이야. 혹시 다이어트 그런 거 하는 건가? 그냥 관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 운동도 하는구나. 그럼 과자 이런 건 싫어하겠네. 네,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쩌지? 난 다슬 씨랑 같이 먹고 싶은데. 내가 직원들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이 과장의 말에 다슬 씨가 억지로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에 이 과장의 얼굴에 웃음이 만개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역시나 점심시간이 되자 이 과장이 다슬 씨에게 말했어요. 다슬 씨, 그동안 신입사원이 점심 메뉴를 정했거든. 그니까 다슬 씨가 메뉴 좀 정해봐. 점심 메뉴요? 근데 직원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직원 식당이야 있지. 근데 영 입맛에 맞지도 않고 해서 우린 대부분 외식하고 있어. 그니까 다슬 씨가 메뉴 좀 골라봐. 이 과장의 말에 신입사원인 다슬 씨가 급히 메뉴를 정하는 듯 해보였는데요. 아마도 다슬 씨가 메뉴를 고를 때마다 이 과장이 태자를 놓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지금껏 그래왔었거든요. 신입사원에게는 그것조차도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기에 결국 제가 다슬 씨에게 문자로 추천 메뉴를 보내줬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동안 이 과장이 좋아하던 메뉴로 추천을 해줬지만 역시나 다슬 씨가 말하는 족족 이 과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건 며칠 전에 먹은 거라 영 안 땡기는데 다른 건 없어? 그럼 초밥은 어떠세요? 이 앞에 초밥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초밥이 맛있긴 한데 직장인 점심 식사로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혹시 다슬 씨가 쏜다면 모를까 말이야. 이 과장이 썩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다슬 씨가 많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과장님, 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먹었던 그 부대찌개가 엄청 맛있던데 그 부대찌개는 어떠세요? 제가 먹어본 부대찌개 중에서 제일 맛있었거든요. 제 말에 이 과장의 얼굴이 한껏 밝아져 있었어요. 어머, 지원 씨 입맛에 맞았어? 거기가 좀 맛집이긴 하지. 그럼요. 이상하게 과장님이 소개해준 곳은 다 맛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대찌개 집으로 갈까요? 제가 이 과장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과장이 제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암암리에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신입사원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기에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했다고 해야 할까요? 제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이 과장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거든요. 물론 식사 내내 제가 이 과장의 비위를 맞춰야 했던 부분은 참 역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만 그 정도로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냥 희생 한번 하자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다슬 씨가 제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다슬 씨는 그동안의 신입사원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 있었는데요. 이 과장이 아무리 다그쳐도 그저 꿋꿋이 자기 일을 할 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과장이 더욱 못마땅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시간을 30분 남겨놓고 이 과장이 다슬 씨를 불렀는데요. 이거 말이야, 거래처별로 정리 좀 해놔봐. 상권 분석도 좀 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아, 그거 내일 오전에 사장님 회의 때 발표 자료로 써야 하니까 내일 회의 전까지는 끝내야겠지. 거기다 내가 컨펌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되도록 빨리 해주면 좋겠어. 네? 내일 아침 회의 때까지요? 지금 퇴근 시간 30분 전인걸요? 이거 내일 아침까지 다 하려면 밤을 새워도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김다슬 씨, 지금 내 말에 토를 내겠다는 거야? 요즘 회사 분위기가 왜 이 모양인 거야? 신입사원이 감히 상사한테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회사에 침낭 갖다 놓고 일했어. 그니까 무조건 내일 회의 전까지 끝내. 이 과장의 막무가내로 다슬 씨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다슬 씨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고요. 신입사원인 다슬 씨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아니죠. 밤새도록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 과장은 그런 식으로 신입사원들을 힘들게 하곤 했는데요. 아마도 신입사원이 일을 끝내지 못한다면 상사들에게 갖은 험담을 해서 곤란하게 만들 게 분명했거든요. 거기다 이 과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 2명이 옆에서 거들곤 했으니 항상 신입사원이 다 뒤집어쓰기 일쑤였답니다. 결국 그날 다슬 씨가 남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를 핑계 삼아 남아서 다슬 씨의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런 제게 다슬 씨가 물었고요. 김 대리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다슬 씨만 도와준 게 아니라 신입사원들 들어올 때마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김 대리님도 이 과장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러게요. 근데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이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인사팀장님이 학교 선배이고 하다 보니 이 과장님에 대해 말을 안 꺼내본 건 아닌데 다들 이 과장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 말해보다가 저도 그냥 포기 상태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뒤에서 신입사원들을 도와주고 계신 거고요. 그냥 죄책감 같은 것이 들어서요. 제 성격상 그냥 보고 모른 척하는 성격은 아니어서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마도 김 대리님 아니었음 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했는걸요.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회사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다만 티 안 나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신세네요. 사실 저도 지금 회사를 옮길까 곰곰이 생각 중이긴 합니다. 왜요? 힘들어서요? 그래도 나름 버틸 만큼 버텼는데 신입사원들 들어올 때마다 힘들게 하는 모습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상사분들한테 말을 해도 개선되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네요. 그럼 그동안 신입사원들이 계속 그만뒀던 이유가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는 말인 거네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긴 한데 대부분은 그랬죠. 저한테 하소연을 한 여자 신입사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니깐 다슬 씨도 잘 생각해봐요. 특히나 다슬 씨처럼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일수록 이 과장의 먹잇감이 되게 안성맞춤이거든요. 그럼 이 과장님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한다는 말인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이 과장님이 자기보다 예쁜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확실해 보여요. 한마디로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못된 왕비 현실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이 뚱뚱하면 살을 빼면 되는 거지. 왜 엄한 신입사원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그때쯤 저도 이미 이 과장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일은 그냥 할 만했는데 사람한테 시달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가량이 더 지났을 무렵 역시나 다슬 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 말에 이 과장이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딱 보니 5시 정도면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던데 뭐 한다고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어. 앞으로 잘 살길 바랄게. 그런가요? 암튼 그동안 이 과장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 파악 참 잘했습니다. 회사가 어떤 것인 줄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어머, 정말? 내가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럼 나한테 거학 한 턱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제가 언제 한번 와서 거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슬 씨는 다른 신입사원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는데요. 퇴사를 결심한 상태라 그런지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슬 씨가 퇴사를 하고 난 뒤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다슬 씨가 다시 회사에 나타났거든요. 그 모습에 이 과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뭐야, 김다슬 쟤 그때 그만뒀던 거 아니야? 회사는 왜 다시 온 거야? 그러게요. 근데 아까부터 인사팀장님이랑 아주 진지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던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설마 다시 입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절대 아니지. 내가 이분들한테 김다슬에 대해 완전 최악이라고 말해놨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 과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뒤룩뒤룩 살이 찐 얼굴이 마치 놀부 마누라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잠시 후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고도 남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인사팀장님이 다슬 씨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기가 막힌 말을 꺼냈거든요. 여기 김다슬 씨 다들 알고 있죠? 사실은 이분이 이번에 우리 회사 인사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회사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싶다고 해서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좀 했던 겁니다. 저는 이번에 경영기획팀장으로 가게 됐고요. 아무튼 회사 분위기 파악은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인사팀장님 말에 사무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이 과장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다슬 씨의 기가 막힌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말이죠. 사장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다슬 씨가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배우게 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뒤 이 과장이 돌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얼굴이 어찌나 두껍던지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다슬 팀장에게 아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다슬 팀장은 작정이라도 한 듯 그동안 신입사원들이 퇴사한 이유에 대해 감사팀장 협조하에 조사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동안 이 과장이 다슬 씨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녹음까지 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휴게실 같은 곳에서 다른 직원들이 이 과장에 대한 험담과 모든 악행들까지 모조리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결국 이 과장과 그 무리들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과장과 그 무리들이 다 같이 회사를 간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일 때문에 힘든 것은 어찌어찌 견딜 수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부분은 견디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 뒤 저는 김다슬 팀장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요. 다슬 팀장이 저를 좋게 본 모양인 것인지 사장님께 제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저는 다슬 팀장과 어울리는 날이 많아졌고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사장님도 제가 신입사원을 대하던 남다른 태도와 인상을 많이 좋게 보신 모양인데요. 저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얼마 뒤 저는 다슬 팀장과 결혼까지 했답니다. 회사 직원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때 내가 다슬 팀장님을 도와줬으면 완전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네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지훈 대리를 좀 봐봐라. 그때 진심으로 신입사원이 걱정돼서 그냥 도와줬으니 복을 받은 거지. 하긴 그렇긴 하네. 지훈 씨가 그럴 때마다 오지랖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지랖이 아니라 당연히 그랬어야 했던 거였어. 참, 퇴사한 이 과장 말이야. 이직한 회사에서도 또 쫓겨났다는 거 들었어? 또 쫓겨났대? 거기서 또 악랄한 짓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걸 인과응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전에 우리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서자영 씨라고 있었잖아? 서자영 씨? 그게 누구였더라? 워낙 많이 바뀌어서 기억도 잘 안 나네. 왜 그 직원 있잖아. 밀가루 먹으면 속이 안 좋다고 했던 직원. 근데 이 과장이 그거 다 알고도 그 직원한테 과자랑 막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장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그랬었잖아. 아, 기억난다. 근데 서자영 씨가 왜? 말도 마. 그 서자영 씨가 이 과장이 이직한 회사에 있었더지 뭐야. 근데 그 회사에서 이번에 특허를 낸 제품이 있다는데 그 프로젝트에 큰 공을 세운 모양이더라고. 고속 승진으로 지금은 직급이 이 과장보다 더 높았다지 뭐야. 이 과장이 이직하고 재취업이 안 돼서 한참 낮춰서 이직했었잖아. 그럼 설마 그 서자영 씨가 이 과장보다 직급이 더 높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결국 본인이 못 견디고 그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 성격의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있었겠어. 거기다 서자영 씨도 맺힌 게 많았던 모양인지 일로서 엄청 갈군 모양이더라고. 사실 이 과장이 일은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아부만 무진정 잘했지. 결국 그렇게 됐구나. 라며 회사 직원들이 신나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회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했던가요? 이 과장 한 사람이 퇴사를 하니 회사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답니다. 며칠 전 직원들에게 이 과장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